네, 1차 강의에 이어서 코드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숫자 코드라는 게 있죠. 표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코드와 대상 항목에 관련된 중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물리적인 수치를 직접 코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코드에 이런 물리적인 수치값을 넣어줌으로써 기억하기가 쉬워지고요. 같은 코드를 주요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에러율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코드 작성이 간단해서 자료의 추가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항목의 행수가 길어지고 분류하기 어려운다는 단점이 있고요. 기계 처리가 다소 불편하다는 그런 점이 좀 단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코드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기호식 코드를 말합니다. 코드 값을 보면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의 의미가 코드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하면 카01, 카02A, 카01A, 카01B 이렇게 하면 A, B는 생산 라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라인에서 만든 첫 번째 차가 01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드만 봐도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코드 작성이 간단하고 자료 추가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릿수가 길어지고 분류가 어려워지고요. 또 컴퓨터 처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성 코드도 있는데요. 이 합성 코드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코드를 조합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2개의 코드의 장점만을 살려서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코드 표현에 융통성이 있고 이 결합된 각각의 코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은 코드의 자릿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밖에 끝자리 분류 코드, 약자식 코드, 그리고 영숫자 대조식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드를 설계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에러, 즉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데이터를 입력 폼에다가 작성할 때, 입력 시트에 작성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 둬야 할 것들이 있죠.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될 수 있으면 알기 쉬운 코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코드북 형태로 작성해 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입력 전표 서식에 색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주요한 코드는 A 또는 녹색, 그렇지 않은 코드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코드 입력하기 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작성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둬야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제 원시 전표에 작성을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컴퓨터에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고무인 사용. 코드를 손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미리 고무인으로 만들어서 도장 찍듯이 찍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인쇄. 원시 전표에 고정된 항목의 코드를 미리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거나 오기가 생길 수 있는데 또는 컴퓨터에 입력할 때 오류율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미리
천공카드, 즉 천공카드라는 건 뭐냐면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카드 형식의 입력전표를 만드는 건데요. 천공카드에 고정된 항목을 미리 코드로 구멍을 뚫어 놓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빛이 있는 곳에 통과하면서 하면 그 종이에 구멍이 뚫린 곳은 빛이 통과할 것이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곳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겠죠. 뭐 그런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 값을 알아내는 방식인데요.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자동 코드 설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코드가 설정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오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 에러가 있습니다. 오자 에러는 트랜스크립션 에러라고 해서 코드를 원시 문서에 작성할 때 또는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할 때 하나의 문자나 숫자를 오기로 잘못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1, 2, 3, 4, 5라는 입력값을 1, 2, 3, 4, 6이라고 하면 5가 6으로 오기 된 거죠. 잘못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전위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포지션 에러입니다. 입력 시 좌우 자리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에러죠. 1, 2, 3, 4, 5인데 2, 1, 3, 4, 5 그래서 1과 2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중 에러가 있습니다. 전위 에러가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생략 에러가 있죠. 이것은 코드를 입력할 때 한 자리를 빠뜨리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1, 2, 3, 4, 5라는 것을 입력해야 하는데 2를 빠뜨리고 1, 3, 4, 5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추가 에러도 있겠죠. 이것은 코드 입력할 때 한 자리를 더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5, 6 이렇게 한 자리를 더 추가하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랜덤 에러가 있는데요. 앞에 얘기한 5가지 오류 중에 2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된 오류를 발견해내는 검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류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검출 주체는 3가지 주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시 전표에 기입된 코드를 몫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직접 읽어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원시 전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전문적으로 보는 검사원이 이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뭐 돋보기를 이용해서 보기도 하고요. 원시 전표와 모니터 시트를 비교해가며 오류를 검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체크 디지트 검사입니다. 코드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숫자를 한 자리 넣어주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어진 계산을 수행해서 여기서 주어진 계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 합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오면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 검출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방식인데요. 공란 체크한다든지 어떤 모드 체크한다든지 유효 범위를 체크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조 검사를 한다든지 순서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검사 방식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종류도 많죠. 공란 검사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입력 데이터 중에 기입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 검사, 입력 데이터 중에
숫자, 문자 등의 모두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유효 범위 검사, 데이터 항목의 지정된 범위, 즉 최소치와 최대치 안의 값들로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 검사가 있죠. 이것은 입력한 데이터의 코드하고 파일에 보관되어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하고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방식이죠. 순차 검사는 입력 데이터의 코드가 중복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한계 검사는 입력 데이터가 미리 정해놓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형식 검사가 있는데, 형식 검사는 입력 데이터의 항목에 문자나 숫자 이런 형식들이 지정된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검사, 입력된 숫자 데이터 항목에 숫자 이외의 다른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인데 0문자 5가 있다든지 이렇게, 또는 0문자 5인데 숫자 0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합계 검사, 일정 정보의 특정 데이터 항목의 합계를 미리 계산해서 입력 정보와 함께 컴퓨터로 처리한 다음에 그 양쪽의 데이터 결과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균형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대차 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의 합계를 비교 검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크기 검사, 레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필드에 나타나는 문자의 개수가 정확한가를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규정된 제한 안에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타당성 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점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코드 중 관련된 코드가 어떤 데이터에서 데이터 항목이 각각 독립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서로 연관된 가가 있는지를 하는 검사하는 관련성 검사가 있습니다. 코드 하나하나를 마스터 파일의 코드와 비교하거나 페러치 체크를 통해서 코드의 오류를 확인하는 코드 검사 방식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체크라고 해서 반향 검사라고도 할 수 있죠.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 측에 되돌려 보내서 보낸 네가 직접 확인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합 검사라고 해서요, 블록 체크죠.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오류 제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코드도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코드가 수명이 다 돼서 없어지거나 또는 코드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문화된, 즉 문서로 되어 있는 규정집에 의해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무 처리의 합리화와 능률화 그리고 명확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유지 보수를 할 때 작업하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코드의 추가 등록,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코드를 정정하는, 수정하는 등록, 그 다음에 코드의 폐지 등록, 이제 쓸모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코드의 대장, 코드표 이런 것들을 보관 정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코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코드를 설계하는 순서는 코드 대상 항목을 결정을 하고 코드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코드화할 것인지 대상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의 사용 범위가 대상의 일부인지 아니면 전부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코드 대상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대상 항목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코드의 대상에 대한 코드화에 대한 목적이나 범위나 기간,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코드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겠고,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문서로 만드는 과정이 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 배운 학습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드의 3대 기능인 식별 기능, 분류 기능, 배열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하고요. 코드 설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의 설계 순서를 단계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설계할 때 그 단계별 고려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앞에 아주 많은 종류의 코드 설계 방식이 설명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순차 코드, 구분 코드, 십진 코드, 그룹 분리식 코드, 표의 숫자 코드, 연산 코드에 대해서는 특히 그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그 코드별 장단점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드 설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